안녕하세요. 김세리입니다. 낸시 모스카티엘로는 9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해온 베테랑 기자예요. 주로 범죄 실화를 추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해왔어요. 이 모스카티엘로의 첫 인터뷰가 오제이 심슨이었대요. 범죄 실화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제이 심슨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하드카피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탐사 저널리즈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범죄, 스캔들 같은 걸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모스카티엘로는 이 하드카피에서 프로듀서로도 일을 했었어요. 이런 베테랑 기자한테 2015년 6월에 익명의 제보 하나가 날아왔어요. 제보자는 자기 친구 아만다 라일리가 림포마 캔서 킷닷컴이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림프종에 걸린 자기의 사연이랑 치료 과정을 올리면서 엄청난 후원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팀 아만다라는 태그를 달고 아만다의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모금을 했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보자는 사실 아만다는 암에 걸린 게 아닐 거라고 이건 다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보자의 딸이랑 아만다의 딸 제사는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어요. 학부모로 서로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2010년에 아만다가 제보자한테 자기가 말기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떡해 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만다도 젊고 아이도 어렸거든요. 그럼 좀 부모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이러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바빠서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보자한테 자기 생명이 걸린 중요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해요. 제보자는 좀 꺼림칙하긴 했어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몇 번 돈을 빌려줬어요. 아만다가 자기가 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서 딸 제사의 픽업을 부탁했을 때도 들어줬어요. 애들을 픽업을 해와서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만다가 제보자의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더니 애들이랑 같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제보자는 다른 의미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만다는 이날 병원에서 뇌에 찬 물을 빼는 시술을 받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술을 받고 오자마자 지금 수영장에 자기 발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래도 되나?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보자는 지금까지 아만다가 자기한테 했었던 얘기들을 찬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아만다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보자랑 남편은 아만다 부부를 아예 손절을 했어요. 아만다가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안 보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계속 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만다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기 암이라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제보자가 저는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더니 아만다가 임신이 제 병을 낫게 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이때 제보자는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2015년에 메일을 하나 받아요. 칠리스 그릴앤바에서 아만다의 암 투병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시작한다는 메일이었어요. 이 칠리스 그릴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데 워낙 큰 기업이기도 하고 원래 다양한 자선 캠페인을 많이 하는 데예요. 근데 여기가 아만다의 암 치료를 위해서 돈을 모금한다는 걸 듣고 제보자는 아만다가 운영을 한다는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내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확신을 한 거예요. 아만다 이거 진짜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낸시 모스카티엘로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모스카티엘로는 이 사건을 한번 파보기로 했어요. 아만다는 2012년부터 그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요. 자기가 호지킨 림프종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소개를 해요. 블로그만 한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했어요. 아만다는 SNS에 자기 투병 과정이랑 후원 사례들을 엄청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블로그 팔로워가 엄청 늘었고요. 온라인, 교회, 레스토랑, 어떤 이벤트에서 모금 활동을 다양하게 벌였어요. 가수 리암 라임스가 직접 사인 기타를 전달을 해주기도 했고요. 아주 동네 유명인이 돼서 연설을 하러 다니기도 해요. 특히나 그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블로그 글들이 엄청 많아서요. 하나만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 멍청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7번째이자 마지막 새로운 치료법을 시작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오늘 밤 전화로 아이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엄마가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됐어요. 저는 아이들과 3,0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제 싸이 13번째 생일도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으로 인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은 맙소사, 결과가 안 좋다는데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요? 라는 말을 3번이나 들어야 됐어요. 솔직히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어깨 위에 있는 짐은 너무 무거웠고 저는 완전 혼자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코리와 아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 싸움이 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가족, 아이들, 친구들, 교회, 그리고 저의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고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싸워주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만다한테 후원을 하는 사람을 팀 아만다라고 불렀는데요. 이 팔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팀 아만다라고 쓴 종이를 들거나 그 팔찌를 끼고 기부 인증샷을 막 올렸어요. 사람들이 기부를 한 게 돈뿐만이 아니에요. 뭐 무료 여행권, 무료 베이비시팅 서비스, 무료 식사, 이런 온갖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아만다를 위해서 해줬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 보고 아만다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기부를 해왔느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블로그에는 아만다가 진짜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진, 암 치료제가 담긴 약병 사진,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진 사진, 의사가 작성한 암 진단서, 이런 거 몇 년치가 다 세세하게 올라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항암 치료로 엄청 고생하고 있는 젊은 엄마라고 생각을 했죠. 2013년 9월에는 서포트 아만다라고 별도의 후원 페이지도 개설을 했어요. 여기인데요. 아만다의 사연이 적혀 있고 아래로 쭉 내리면 카드 정보를 적는 란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돈을 모금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만다가 2013년에 림프종을 이겼지만 재발을 해서 힘들게 치료를 또 받고 있고 이제 2살인 아이와 신생아 11살짜리 딸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마음을 열고 아만다와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한 달에 5달러라도 좋으니 기부에 동참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2010년에 제보자한테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는데 2014년까지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요. 2명을 더 낳았어요. 이걸 쭉 따라가던 모스카티엘로는 블로그 글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아만다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올린 글이 있는데 그 치료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니었어요. 의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치료를 자기가 집에서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라고 이렇게 찍어서 올린 약을 보니까 실험실 냉장고에서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었어요. 또 아만다가 온갖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올렸거든요. 존스 홉킨스 병원, 컬럼비아 대학학원, UCSF 메디컬 센터,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미국의 큰 병원들이에요. 모스카티엘로는 이런 여러 병원들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기록을 공개할 순 없었지만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치료 절차들 중에 일부는 일반적인 암 치료 방식이랑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아만다가 참여했다고 주장한 임상 실험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요. 병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그런 임상 실험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해요. 무스카티엘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아만다가 후원 사기를 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2015년 9월에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경찰서에 재정범죄 담당 형사 호세 마르티네즈한테 조사 결과를 전달을 했어요. 마르티네즈가 2016년 2월에 이 사건을 미국 국세청 IRS에 보고를 했고요. 9월에 아만다의 집은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아만다가 정말 암에 걸렸기 때문에 조치가 없었던 걸까요? 아만다는 압수수색 이후로도요, 계속 암이 나았다가, 재발했다가, 악화됐다가, 완화됐다가 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2017년에 오히려 모스카티엘로를 고소를 합니다. 법원에 괴롭힘 금지 명령을 신청한 거예요. 모스카티엘로가 자기랑 남편을 괴롭혀서 직장에서 해고되게 만들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괴롭혔다고요. 실제로 2017년에요. 아만다가 자기가 그때 일하고 있던 학교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모스카티엘로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했죠. 변호사들은 아만다의 해고 사유를 밝혀냈어요.
아만다는 2016년부터 벨리 크리스천 스쿨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학교를 엄청 여러 번 빼먹은 거예요. 계속 결근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 사유로 해고를 한 거죠. 모스카티엘로랑은 하등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청은 기각이 됐어요. 모스카티엘로는 아만다가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고소를 당하고 나서 더 투지가 불타올랐어요.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아만다의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만다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모스카티엘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의심을 하냐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이 모스카티엘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요. 경찰과 IRS의 수사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여론도 서서히 바뀌게 됐어요. 2020년 7월에 IRS가 아만다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드디어 기소를 합니다. 8년 만에 드디어 기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소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만다 라일리는 거짓 암 투병을 주장하면서 기부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6만 272달러를 기부를 받았으며 개인 계좌로 입금 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친구, 가족, 교회 신자, 온라인 후원자 등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위조하고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모금 행사가 그녀를 돕기 위해 개최되었으나 이는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기통신 사기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입니다. 아만다는 바로 인정을 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이때도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암 환자 행세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어디 오래 갈 수 있는 거짓말인가요? 마르티네즈 형사가 아만다의 변호사한테 아만다가 진짜 암 환자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바로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겨우 어떤 의사가 아만다가 암 환자라고 언급을 한 편지를 받았어요. 마르티네즈는 확인을 하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그 의사가 아만다한테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암 때문에 보낸 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조된 편지였던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단서가 됐어요. 아만다는 결국에 2021년 10월에 자기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선고 공판은 2022년에 열렸고요. 아만다는 절뚝거리면서 법정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죄송함을 느끼는지 표현할 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지른 가장 나쁜 일이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악의 실수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면서 자기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됐고, 엄마를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어요. 정말 뉘우친 건지 그 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아만다를 뒤쫓았던 모스카티엘로는 아만다는 결국 잡히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죄책감을 느꼈을 뿐 진짜 뉘우치는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요, 당신이 오늘 한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교회, 지역단체, 블로그, 온라인,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8년 동안 얼마나 훌륭한 연기를 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기를 치기 전에 부모로서의 의무를 먼저 생각했어야죠. 법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어요. 그리고 349명의 사람 및 단체로부터 10만 5,513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징역 5년과 기부금액 반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건 인터넷으로 오간 금액이고요. 오프라인에서 현물, 현금, 서비스로 갈취한 기부금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소를 할 수가 없었나 봐요. 모스카티엘로가 추산하기로는 이거 말고 현금 기부만 8만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서비스 비용들까지 합하면은 한 20만 달러는 해먹었을 것 같아요. 아만다는 텍사스주에 있는 연방교도소에 카스웰 의료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복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 카스웰 의료센터는 일반적으로 신체 장애나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수감자를 수용을 하는 곳이래요. 아만다가 진짜 아픈 게 아닌데 왜 의료센터에 수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만다가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는 모스카티엘로의 말에 좀 공감이 돼요. 아만다는요, 수감된 이후로 18개월 동안 구급차로 24번이나 병원에 이송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꼴도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갈 때도 있었던 거예요. 뭐 흉통, 두통, 심장 두근거림, 이유도 다양해요.
근데 아만다는 산소포화도 검사를 이렇게 손가락에 해서 하는데 이걸 하는 동안 이렇게 숨을 참다가 걸리기도 하고요. 칼륨을 주입하는 펌프가 있는데 이걸 방해하려다가 의료진한테 걸리기도 했어요. 아만다를 본 의사가 4명인데 앞선 3명의 의사들은 위나우젠 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만 언급을 했고요. 네 번째 의사는 아예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위나우젠 증후군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어떤 정신과적 질병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고 관심을 주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대는 거죠. 2024년 6월에요. 아만다의 변호인단은 아만다의 그런 증상들이 진짜라고 주장을 하면서 천식이랑 저혈압이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기 석방을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의 사람들을 갖고 놀았으면서요. 그럼 진짜 아만다 라일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만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아만다는 1985년에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태어났어요. 완전 산호세 지역 토박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친구도 많았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치어리더 팀에서 활동했어요. 아만다가 17살이 됐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코리와 알레타 부부의 두 딸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딸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안타깝게도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중이었어요. 이거는 뭐 사람들 추측인데요. 아만다는 그걸 지켜보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받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면서 부럽다는 삐뚤어진 사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만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산호세 주립대로 진학을 했는데, 당시 아만다와 기숙사 같은 층에 살던 학생이 한 말이에요. 신입생 때 아만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자기가 과제를 위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감을 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다리가 부러진 척한 거라고 했대요. 대학에서 그런 과제를 시켰을 것 같진 않은데요. 아만다가 학생 기숙사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는데 이때도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결근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요. 아만다가 22살일 때 콜이랑 알레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콜이는 아만다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아만다가 미성년자였을 때죠. 나이 차가 꽤 되는데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된 건지 이혼을 하고 관계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만나게 된 건지 그거는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콜이랑 알레타 부부 사이에 있던 막내딸 이름이 제사였거든요. 아만다와 콜이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제사의 양육권을 가지고 알레타랑 법적 다툼을 벌였어요. 코리의 변호사는 알레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제사를 아빠로부터 소외시키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알레타가 자살을 시도했고 도넛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랬다면서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사람은 알레타는 부모로 적합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이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제사의 양육권을 아만다랑 코리 부부가 100% 가져가게 됩니다. 보통 친엄마가 이렇게 완전히 양육권을 잃기가 쉽지 않은데 뭐 법정 다툼하면서 엄청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만다는 제사를 보너스 딸이라고 불렀고요. 초반에는 서로 관계가 좋았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 아만다의 가족은 완벽해 보였고요. 가족들이 다니던 산호세 교회 사람들도 이 라일리 부부랑 제사를 다 좋아했어요. 그 제사의 학교 친구의 엄마가 리사 벨이에요. 이 리사가 나중에 모스카티엘로한테 아만다를 제보했던 그 익명의 제보자예요. 처음에는 익명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다 밝혔어요. 인터뷰도 하고요. 아만다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2년이고요. 처음에는 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폐로 암이 전이가 됐다고 해요. 모두가 이 젊은 엄마를 동정했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아만다는 암 환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병원 투어를 다 다니면서요. 암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막 병원 사진도 찍고 약병이나 약물 사진도 찍어요. 머리도 삭발을 했어요. 그러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머리를 다 민 사람이 이렇게 창백한 얼굴로 항암센터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치료받으러 왔나 보다 그러잖아요. 아만다 사진을 보면 링겔을 맞고 있는 사진도 많거든요. 아만다는 그냥 아픈 척을 하고 어쩔 땐 기절한 척을 하고 응급실로 실려가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탈수로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액을 놔주거든요. 그러면 또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블로그에 셀카가 진짜 많았어요. 병원에 약품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가 마치 처방받은 약이었던 것처럼 사진을 찍곤 했던 것 같아요. 응급실 직원들한테 의료용품을 좀 달라고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예 집에 산소 탱크 같은 뭐 그런 의료기기들도 개인적으로 사서 들여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뭐 자기의 극복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경험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요. 거기도 나가서 항암에 대해서 이제 배워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고요. 진짜 암 환자들을 기만을 하는 거죠. 암환다는 SNS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팔로우 마이 헬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그냥 만든 거래요. 이 어플 자체는 개인 건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 자기 건강 상태, 처방전, 의사 이름 같은 걸 직접 이렇게 채워 넣어서 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나 봐요. 아만다는 이걸 이용해서 아예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의사의 편지도 위조를 하고 진료 기록과 청구서도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아만다가 왜 문서 조작 혐의로는 기소를 안 당했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냥 전신 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 봐요. 아만다의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의료인들도 있었는데요. 왜 들키지 않았냐? 그냥 그 사람들은 굳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질 않았대요. 그냥 만날 때마다 아파 보이고 본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한 거지. 굳이 들어가서 뭐 어떤 치료를 받고 있지? 막 이런 걸 확인해 보진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엄청 황당해했대요. 지금 이걸 암 치료 방법이라고 올렸던 거야? 이러면서. 아만다가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보여주는 일이 좀 있었어요. 아만다는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모금을 받고 실제로 뉴욕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만다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랑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게 됐어요. 아만다 말로는 자기가 너무 죽을 사람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일부러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도를 했다고 해요. 입을 또 털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그 옆자리 여성은 병원 레지던트였어요. 아만다는 이 의료인도 감쪽같이 속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아만다한테 종이 쪽지 하나를 넘겨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아만다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 종이 쪽지를 펼쳐봅니다. 1300달러짜리 수표였어요. 그 비행기가 출발해서 내리는 짧은 시간 안에 뭐 지금 가치로 따지자면 거의 200만 원을 그냥 번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만다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었는데요. 너무 결근을 많이 해서 해고를 당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017년에는 길루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직을 맡았대요. 보통은 이직을 할 때 미국에서는 추천서를 받잖아요. 뭐 평판이 다 알려졌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너무 신기해요. 아만다의 거짓말 능력이 그만큼 대단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고 카더라인데요. 아만다가 교장직에 지원을 할 때 자기 경력을 아예 과장을 해서 작성을 했고 학교가 그걸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고 해요. 그 초등학교가 퍼시픽 포인트 크리스천 스쿨이었거든요. 아만다 가족들이 그 지역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 안에서 평판도 좋았고요. 뭐 교회 인맥이 있었던 게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인들 반응이요. 나 지금 구직 중인데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난다. 나도 그냥 미친 듯이 다 거짓말 해버릴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당신은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진짜 자격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뺏은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교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암이 재발했어요 하면서 학교에서 또 모금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헬핑 미세스 라일리 앤 미스 신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모금이 끝나고 나서 그 금액은 아만다랑 신디한테 분배가 되었어요. 신디는 진짜 암 환자였고요. 그 금액이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만다는요, 그냥 생활비로 또 씁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은 아만다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아이들이야 많이 어렸으니까 잘 몰랐다 쳐도 남편 코리 라일라는요? 코리는 기부금 사기 관련해서 그 어떤 기소도 당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사를 했던 마르티네즈 형사는 코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다만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고요. 모스카티엘로도 코리가 처음부터 아만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코리는 아만다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다닐 때 대부분 함께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항암 치료는 받지도 않고 그냥 병동 주변만 돌아다니고 기껏해야 수액 좀 맞고 하는 게 끝인데. 그리고 제사는요, 우리의 보너스 딸은 아빠 코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는 그답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코리는 좀 무감각해 보였어요. 코리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코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 아만다는 아프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고요. 코리도 머릿속으로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코리는 애들한테 너희도 알잖니. 맨디는 아파서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치 아만다의 병을 뭐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병원을 다녔고 제사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했었대요. 제사도 이렇게 아만다한테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웠는데 항상 같이 다니던 코리가 정말 몰랐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사는 사건이 종결이 됐을 때 정말 상처받았지만 어느 정도는 안도감도 들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일 이후로 아만다랑 코리랑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만다랑 코리는요, 제사한테 그 거짓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이 없었다는 걸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모든 일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 제사는 친엄마 알레타 가까이에 살면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콜이랑 아만다가 알레타로부터 양육권을 완전히 뺏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렸던 제사는 알레타랑 더 행복한 유년 생활을 보냈었을 수도 있겠죠. 코리는 2024년에 아만다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아만다가 초등학교 교장직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었을 때 텍사스로 아예 이사를 했거든요. 그 텍사스에서 아들 카터와 코너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해요. 이런 기부금 사기 문제가요. 이 사람을 속인다는 행위 자체로도 문제지만 솔직히 이런 기부금 사기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기부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작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괜한 의심을 받게 되고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건 진짜 질이 나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낸시 모스카티엘로는 2023년에 아만다 라일리의 사기 행각을 다룬 스카만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완전 히트를 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봐요.